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입 후보 등록 마감이 9월 3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후보자가 없어 일주일 연장됐는데요. 추가 연장 마감일인 오늘까지도 등록 서류를 제출한 입 후보자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스티브 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회장 출마 의사를 밝혀오던 이홍기 애틀랜타 조지아 한상희 회장은 한인회장 입 후보 등록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홍기 회장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그간의 복잡한 신청을 드러내며 출마를 유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동안 한인회장 출마를 위해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추천서를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회장에게 고성과 격양된 어조로 불만을 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인회관 유지를 위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한인회장 출마를 유보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매달 $10,000에서 $15,000가 한인회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데 그 재원 마련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즉, 경제적인 부담이 한인회장 출마를 유보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출마 의사를 밝혀온 권기호 자문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인사회 단합을 위해 한인회장 경선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며 이홍기 회장을 만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단독으로 입 후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일홍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가 돼서야 차기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가닥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신규 일자리 증가율이 2달째 더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내놓은 예상치의 절반도 도달하지 못한 19만 4천만 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시작 시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신규 일자리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데 이어 2달째 더딘 고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발표한 9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는 19만 4천만 명으로 올해 월간 순증분 중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9월 시장 예상치로 50만 명을 내놓은 데 비해 30만 명이나 미달된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인 테이퍼링 시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 발표 후 뉴욕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테이퍼링 시작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고용 수치로 인해 올해 말 예정됐던 테이퍼링 시작이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반면 BMO의 이안 리젠 금리전략팀장은 11월 테이퍼링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규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가운데 평균 임금 수준은 증가했습니다. 평균 시급은 전월 30.66달러에서 30.85달러로 증가했고 실업률 또한 51%에서 한 달 사이 4.8%로 감소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이 여러 논란 끝에 폐막했는데 그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코리안 페스티벌 한복 패션쇼에 참가했던 세계 여성문화예술진흥회 시니어 모델팀은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급기야 한인회장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스티브 홍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김성갑 정치참여위원장은 한인회 회칙 제52조 3항을 근거로 김인철 한인회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회 회칙 제52조 3항에는 본회의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임기 중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장은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 후 공연자들에게 부도수표 발행, 대북 기증자에게 항공권 제공 불이행, 그리고 세계여성문화예술진흥회 시니어 모델팀의 호소문 발표와 민형사상 고발 준비 등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인회장 탄핵 절차에 대해 설명한 뒤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탄핵 절차, 이게 우리 그겁니다. 이게 탄핵 절차 이건데 400명한테 서명을 받고 그 서명을 받은 것을 라롤이 그러니까 공정을 받습니다. 공정을 받으면은 지금 이사장이 여기 없고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여기 현지에 있는 수석 부회장한테 이임장을 보내주면은 이사장이 이임장을 보내주면 수석 부회장이 우리가 총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통과만 되면은 바로 탄핵이 되는 겁니다. 총회 3분의 2 찬성. 예, 3분의 2 찬성으로. 네. 하지만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우선 임시총회를 위해서는 이사장이 총회를 주관하거나 위임을 해야 하는데 현재 김영배 이사장은 한국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데 위임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는 밝혔습니다. 세계 한인회장 대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김윤철 한인회장은 당초 오늘인 8일 애틀랜타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도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신희경 내시빌 한인회장은 서울을 방문한 김윤철 한인회장을 만나러 오던 김 회장의 친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크루거가 10월 10일부터 조지아 그리고 엘라바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부 매장의 영업시간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될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로 일부 매장에서만 단축됩니다. 크루거 애틀랜타 사업부의 펠릭스 터너 매니저는 새 근무 시간을 통해 직원 복지와 매장 내 방역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크루거 약국과 주유소는 변경 없이 영업시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10월 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509만 3,048명, 누적 사망자는 73만 1,49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4만 6,75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3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4만 641명, 누적 사망자는 23,3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2,03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06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9,450명, 누적 사망자는 1,289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8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9,379명, 누적 사망자는 1,55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화요일 카운티 내 모든 정직원의 급여를 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 등 긴급 구조 요원일 경우 추가로 4%가 더 인상되기 때문에 기존 급여에서는 총 8%가 인상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인상된 급여는 10월 2일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정규직 급여 인상은 반년째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을 고려해 카운티 내 인력 유지와 신규 인력 충당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귀네 카운티 정부는 급여 인상에 약 58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엘라바마주에 내린 기습 폭우로 인해 최소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북동부 지역의 마샬 카운티에서는 폭우와 관련해 18살 여성과 4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버밍엄 인근 후버시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23살 남성과 여성이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오후 엘라바마주 중부 지역은
최고 330ml에 달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남부 에스캄비아 카운티에서는 쇼핑몰에 물이 잠겨 일부 지역의 경우 수심이 1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매거진 더 스트래티지에서 셰프와 푸드 라이터가 말하는 최고의 라면에 한국의 신라면과 자파게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 8명 추천을 토대로 선정된 최고의 라면 10개 중 신라면과 자파게티는 매운 라면과 비빔라면 부분에서 최고의 라면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선정에 참여한 셰프 아이린 유 씨는 신라면이 한국의 대표적 라면으로 감칠맛이 강하고 다양한 재료와 잘 어울린다고 평가했습니다. 자파게티에 관해서는 먹는 재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농심은 올해 3분기 신라면 매출의 53.6%가 해외 매출일 만큼 해외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0월 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